네, 오늘은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지금 이혼을 하려면은 총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부부가 협의를 해서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협의이혼의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당사자가 법원에 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사이도 안 좋은데 법원에 가서 서로 얼굴 마주치고 협의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을 각자 선임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조정이혼 절차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런 협의이혼도 안 되고 조정이혼도 안 되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재판상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은 서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재판상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네, 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어떤 게 있어요? 네, 민법에서는 총 6가지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이 중 6가지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법원은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즉, 통상 얘기하는 외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에 보통 외도를 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직장 동료와 호텔에 갔다, 호텔에 간 사진이 찍혔다, 또는 음성 녹음이 되어 있다, 호텔에 가는 음성 녹음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외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사실 명확하게 입증이 되면은 너무나 증거로서 가치가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랑 눈빛을 주고받았다.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성관계는 없었어요. 근데 좀 데이트를 했다. 단둘이 술을 마셨다. 이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그게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데이트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밥을 먹었다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그게 부정한 행위라고 보통의 상식에서 인정이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서로의 대화의 수위라든지 정신적인 외도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서로 굉장히 친밀한 또는 성적인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것, 그런 경우에는 정신적 바람으로 판결을 다 인정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모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혼 사유는 아기의 유기라고 하는데요. 아기의 유기 말이 너무 어렵죠. 어떤 말이냐면은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을 나가고 연락이 끊겨야 돼. 연락이 끊기고 한참 동안 전혀 소식도 없고 그 가정에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기의 유기를 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예컨대 아내가 친정에 가서 3년 동안 연락이 두절돼요. 또는 남편이 시댁에 가서 또 집을 나가서 전혀 회사활비도 보내지 않고 가정의 양육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에 아기의 유기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아기의 유기로도 법원에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배우자, 나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들, 시부모님 또는 친정 부모님 마찬가지고요. 장모님이죠. 그런 그 배우자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에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게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부당한 대우라는 게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수인 한도를 벗어나는 정도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애를 못 낳는 것이 벼슬이다, 벼슬이냐, 집을 나가라 이렇게 막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인이 술에 취해서 그 사위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괴롭힌 경우도 당연한 것이고 배우자의 가족이 나를 괴롭힌 경우는 모두 다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그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정도의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폭행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법원에서는 아내가 시어머니의 뭐 간병을 하다가 귀찮은 노인, 뭐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남편이 이제 장모님에게 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서 어차피 너는 죽을 사람이니까 이렇게 폭언을 한 경우, 또 폭행을 행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 이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다 인정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쉽지는 않은 경우인데요. 배우자가 생사불명이 되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생사불명이 되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1, 2년 생사불명 된 것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3년 이상 연락도 없고 또는 살아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생사불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남편이 뭐 빚을 지고 4년 동안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생사도 알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생사불명이 되었다 3년 이상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의 항목에 따라서 이혼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민법 840조의 1호부터 5호인데요. 6호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혼을 인정을 하고 있냐면은 이 5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혼인을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을 하도록 해줍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앞에 5가지에는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더 이상 이제 부부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 6호 6번째 사안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10년 넘도록 뭐 집안일도 신경을 안 쓰고 육아도 하지 않고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징적인 폭행이나 폭언이 없더라도 너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또 생활비를 안 준다. 10년 뭐 넘게 오랜 기간 동안. 또는 각방을 쓰면서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 남처럼 산다. 그런 경우에는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선 5가지에다가 6번째 사정을 같이 들어서 이혼을 보통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항목에 해당이 되면은 법률상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가 거의 실체가 없어요. 근데도 이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혼이 안 되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혼 청구한 당사자가 사실은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외도를 한 사람이에요. 외도를 한 사람인데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 싶어요. 물론 상대방과 나는 사이가 나빠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관계예요. 하지만 나는 외도를 한 당사자죠.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종래에는 유책 배우자는 무조건 이혼 청구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주류 판례였는데요. 요즘은 조금 파탄주의 쪽으로 간다고 해서 누군가의 유책이 사실 부부 사이가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두 사람이 각자 잘못이 있고 조금 이제 경중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두 사람 누군가 더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도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다 잘못을 했으니까 더 이상 그리고 혼인을 다시 할 수 없다. 계속 부부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라고 보면은 이제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당사자 부부로서의 그 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는 이혼을 시켜주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삼수 감독이 그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이혼을 못한 게 맞습니다. 이런 건 거죠. 네.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도 주된 주된 책임이 홍상수 감독의 외도가 주된 책임이었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이죠. 법원에서.